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의 오혜선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 가리왕산 벌목 문제를 비롯해 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4대강 문제 등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환경단체와 만나보겠는데요. 녹색연합의 윤기돈 사무처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선 환경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사무처장 맡고 있는 윤기돈입니다. 녹색연합은 전국의 9개 지역 조직과 4개 전문 기구로 이루어진 회원 2만여 명이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운동단체입니다. 녹색연합은 비폭력 평화의 실현, 생명 존중, 생태 순환형 사회 건설, 녹색 자치의 실현이라는 4개의 강령을 구현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네, 최근 이제 녹색연합이 가리왕산 벌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데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가리왕산을 개발하는 것,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가리왕산은 조선시대부터 한 500년 동안을 국가가 보존해온 아주 소중한 녹색의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산입니다. 이 산을 3일의 활강 경기를 위해서 벌목을 하고 경기장이 짓는다는 게 일단 큰 문제이고요. 네. 또 하나는 여기에 들어간 돈이 한 2천억, 복구 비용까지 2천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3일의 경기를 위해서 2천억을 소비하면서 500년이나 된 산을 벌목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녹색연합은 그 돈을 아껴서 정선군에 있는, 그리고 강원도민이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 더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미 많은 묘목들이 베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측은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데요. 네, 향후 대안이 있을까요? 벌목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사실 아직 성포 작업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실제 나무가 베어진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지만은 이후에 진행되어 올 작업들은 사실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대안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용평에 있는 경기장을 활강 경기장으로 쓰고 정선에 있는 하이원 스키장을 대회전 경기장으로 쓴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아시안 게임에서도 보시듯이 실제 그 지역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예산 낭비보다는 사실상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수준에서 동계올림픽도 잘 치러내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가장 먼저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녹색연합은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반환까지도 좀 이야기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가리왕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4대강 사업이 또 떠오르는데요. 녹색연합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4대강 책임자 근데 처벌은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4대강 사업에도 22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됐고, 그렇게 돈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더 나빠지고 있는 거고, 강의 생태계조차도 예전에는 여울성 어종이라고 해서 수마자나 그런 그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을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정수성 어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그 강의 수질을 이전 상태와 같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자에게를 정확하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활동들을 이제 서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좀 국민 여론을 형성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그 법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정확한 온당한 책임을 묻게 하는 작업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쉽지 않으실 것 네. 같은데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네, 대형 국책 사업에 환경단체가 나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깝게는 4대강부터 이제 과거 천성산 사폐산 문제까지 환경단체들의 지적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현안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가장 비판적인 것이 이제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이 가장 비판적일 텐데, 그러니까 네. 현안이 일어났을 때 뭐 이렇게 환경단체가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맞춰서 한번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천성산 문제도 물론 그것이 이후에 뭐 천성산에 도로령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거고, 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가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러니까 비록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환경단체가 비판받고 바뀌어야 될 부분은 저는 이렇게 수용하고 바뀌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정부도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제기되었던 것들이 정확한 지적이었다고 하면은 바뀌고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경제성을 우선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논리들이 이렇게 그 개발의 논리로 대형 국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네. 그럼으로써 이제 환경 파괴가 이루어졌는데, 성공한 뭐 국제 사업도 있지만 사실 4대강 같은 실패한 국제 사업도 있는 거고요. 네. 새만금도 대표적으로 사실 여전히 네. 진행 중에 있고 100번이 이미 망가진 상황인 거잖아요. 과연 그것이 지역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보면 또 다른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책 사업에 대한 뭐 환경단체, NGO들의 비판은 여전히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만큼 조율도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네. 그래서 일례로 또 외딴 지역의 경우 이제 지역민들의 개발 수요가 있는 게 사실이죠. 예. 네. 그래서 대안 없이는 결국 개발 논리만 적용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녹색연합이 보는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녹색연합이 지금 작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울진입니다. 울진 서면 북면에 네. 이제 금강소나무 숲길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예약 탐방대를 운영하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네. 녹색연합이 거기에 주목을 했던 거는 정말 지역 주민들이 생태계 보존 주체로 나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윤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네. 금강소나무 숲길을 봤던 거고, 실제 이제 지역 주민들이 민박을 하고 도시락을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방문객을 하루에 8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도 보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겨난 거고요. 네. 어제 이제 개통을 했는데 왕피천 생태 경관 보전 지역에 생태 탐방로를 어제 열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네. 지역 주민들이 주체로 서서 예약 탐방대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좀 작은 실험들, 지역 주민들에게 이윤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 네. 그러면서도 지역의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것들을 찾고 있고, 이것이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뭐 거대 레저 기업들이 들어가서 그 돈을, 수익을 거대 레저 기업이 갖고 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지역 주민들이 생태계 보존 주체로 서고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윤이 돌아가는 방법들은 더 앞으로는 더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람과 자연을 위하는 너무 좋은 취지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녹색연합은 근데 군기지 환경 문제로도 지금 오랫동안 다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 용산기지 반환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반환 예정인 용산기지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전국에 미군기에 꽤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용산 네. 미군 기지가 가장 많은 환경 오염 사고가 있었던 아. 지역입니다. 뭐 지금도 녹사평역에서는 기름이 유출되고 있어서 서울시가 끊임없이 정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환 이전에 네. 기지 내 오염이 어느 정도이고 그 오염을 정화하는 과정들이 가장 네. 필요한 수순이고, 그것을 위해서 서울시와 환경부와 구한미군 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용상 기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좀 논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고요. 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한겨레 기자 출신인 안동준 씨가 쓴 책 이제 위험 증폭 사회가 문득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만한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대표되는 게 올해 이제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미세먼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화학 그 제품들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해화학 물질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어떤 유해화학 물질이 있는지 네. 아이들이 먹고 만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이나 먹을거리에는 어떠한 유해 요소들이 있는지를 네. 파악하는 것이 가장 아마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피부로 와닿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형 디젤차를 대형 디젤차보다는 그냥 소형 네. 자동차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물건 살 때 이 물건의 성분이 어떤 건지 꼼꼼히 네. 살펴보고 유해 성분이라고 일컬어지거나 의심이 되는 물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러한 방식이 만약에 보편화된다고 하면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위험 요소들은 점차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녹색연합이나 이런 많은 환경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제 많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금 또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들 중에서 녹색연합에서 하는 것들이 원전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한번 짚어보겠는데, 이제 원전 반대 여론이 많기는 합니다만 또 전기 없이는 저희가 하루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전기 없이 살 수 없다는 인식이 원전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에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네. 우리나라의 향후 한 20년 동안의 전력 수급 예비율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 결과가 더 이상 발전소를 짓지 않더라도 2025년까지는 전력 예비율 15%, 22%를 만족시킨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원전이든 석탄 화력이든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이나 아니면 방사선의 위험이 큰 대형 발전 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네.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활성화될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전환을 하고 그리고 한다고 하면은 향후에 만약에 이제 그렇게 전환하고 그런 가능성들이 활성화됐을 때도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원전이 과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가라는 평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원전을 폐쇄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지금까지의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사실은 현 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에게 비용을 전가했던 시스템이었거든요. 온실가스 배출도 그런 거고, 원자력의 방사성 폐기물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 시기라는 거는 그럼 조금 현 세대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할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좀 투자를 해서 기술을 발전해서 그 비용을 낮춘다고 하면은 우리 미래 세대들은 보다 안전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이 가장 적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세대는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 잠시 빌려 쓰는 거다라는 이런 말이 생각나는데요. 네, 이제 녹색연합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녹색연합이 창립한 지 20주년이 넘었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20년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떤 단체가 되고 싶으신지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 20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2005년에 저희가 이제 도로의 중복 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가 중복 투자됨으로써 불필요하게 생태가 훼손되고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고요. 그것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서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생태계의 문제와 사실 경제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개발함으로써 들어가는 돈이 있는 거죠.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된다고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생태계 폐해는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감수할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지난 20년 녹색연합이 좀 주력해왔던 거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20년은 어떻게 하면은 지금과 같은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좀 더 사람들이 행복하고 지속적으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녹색연합이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앞으로 20년 동안 녹색연합이 좀 더 주목하고 시민들과 회원들과 함께 좀 만들어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하는 20년은 후에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녹색연합에서 윤기돈 사무처장님이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구가 생태계로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기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환경단체가 해야 할 몫이 있고 정치권이 해야 될 몫이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들 스스로가 내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내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내가 행복할 것인가, 그것이 자연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좀 더 많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바쁜 시간 고맙습니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녹색연합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모습이 보였던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